강가가 많이 된 대형 세단을 구하려면 포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연식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키로수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사고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차를 봐야 저렴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런 차를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저렴한데 사고도 없고 옵션도 많고 편안하면서 괜찮은 차로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이제 제가 1000만 원 이하의 좋은 대형 세단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오늘 차가 가장 좋을 겁니다. 어떤 차냐면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이 차의 금액이 지금 850만 원입니다. 이 금액만 들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하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실 텐데 현실은 아니에요. 사고차도 아니고요, 뭐 침수차 이런 거 절대 저는 팔지도 않고, 그리고 키로수도 적당하단 말이죠. 물론 자세한 건 제가 지금 이제 뭐 본넷 점검, 시운전, 도막 측정, 리프트 점검 이런 걸 하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스펙만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인 금액이다. 2016년형 제네시스 DH 모던 등급에 AWD가 추가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에도 이제 교환이 전혀 없어요. 금액도 850만 원이면 사실 합리적인 금액이란 말이죠. 그럼 이 차 탈만하냐? 이게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탔던 이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성비 고급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차량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제네시스 DH가 실내 공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라서 실내가 많이 좁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이냐 질문하시는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1열 공간은 전혀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고 2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랜저나 K7보다 구조적으로 좀 실내가 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이 약간 좁아요. 하지만 앞에 제가 지금 타고 그대로 뒤로 온 거잖아요. 성인 남자가 이제 앞뒤로 탔을 때도 레그룸 공간이나 뭐 헤드룸 공간이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4인 가족이 패밀리카로 이용을 한다 하시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쇼퍼 드리븐 정도의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널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차는 아무리 이렇게 후륜구동이지만 실내 공간도 그렇고 이제 수납 공간,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그렇게 좁지는 않으니까 공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사실 디자인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구형 마크가 들어갔고 약간은 올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델이 이제 20년도까지 나온 제네시스 G80과 같은 플랫폼에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엠블럼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안개등 쪽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의식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정도예요. 이 차의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아의 K9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연식이라도 엄청 올드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K9을 좋아하긴 하지만 K9 디자인에 비하면 감지덕지죠. 그리고 옵션을 살펴보면 이제 모던 등급이라서 옵션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첨단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보시면 메모리 시트도 없고 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어라운드 뷰의 부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동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순정 내비게이션 이런 기본적인 편의사양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보다 낮은 급의 이제 차를 타다가 올라왔을 때는 옵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이 당시에는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어라운드 뷰 이런 옵션이 이제 흔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이 시동 소리가 예술입니다. 이 람다 엔진이 들어간 차는 첫 시동을 걸었을 때 얼마나 이제 RPM이 빠르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체인이 늘어난 소음이나 그리고 엔진의 이질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는 편이에요. 근데 키로수가 지금 12만 8천 킬로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기기에는 키로수가 짧죠. 사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도 가장 많이 만족했던 부분은 정숙성이에요. 그랜저나 K7에 들어가는 3.3 엔진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네시스는 신차가가 훨씬 더 비쌌던 차량이기 때문에 방음에는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문을 지금 열고 있는데도 이렇게 조용한데 문을 닫으면 거의 엔진 소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정숙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도 잠깐 차를 살펴보면서 요런 부분, 이게 아마 커튼을 설치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굳이 상품화를 하면서 남겨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매하게 되시면 이런 거는 저희가 탈거를 해서 보내야겠죠. 트렁크도 좀 아쉬웠던 게 도어 캐치가 없어. 지금 요걸로 제가 까딱까딱 해가지고 지금 문을 열었거든요. 고무로 이제 가드가 원래 되어 있는데 그게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얘는 체인 누유는 하나도 없네. 이게 제가 지금 최근에 한 20만 킬로, 30만 킬로 탄 대형차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피해갈 수 없는 게 누유였거든요. 확실히 이제 10만 초반 정도에는 아직까지 누유가 없는 차들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10만이 그래도 넘어가는 차들은 엔진 룸만 보고 엔진 소음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좀 성급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행을 해봤을 때 정말 이 차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시승을 해볼게요.
제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 제네시스를 타는 게. 그래서 이제 저도 DH16년식 모델을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단가가 뭐 1년에 500만 원씩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키로수가 10만 초반인데도 1000만 원도 안 하는 매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차가 지금 출력이 그래도 280마력 정도로 300마력 가까운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급가속을 하거나 이제 급제동을 하면서 이게 급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저처럼 그냥 좀 편안한 주행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고 좋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겁니다. 단점은 이게 서스펜션 세팅이 약간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 시에 조금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또 독일 차도 많이 타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고속 주행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다 라는 단점도 있었고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륜 구동 기반의 8단 미션이 들어가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션이 변속을 할 때 뒷당김 현상이나, 이제 이 차는 프로펠러 샤프트에 이제 진동이 심하지 않은지, 60km에서 70km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할 때 진동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유류비 얘기를 해보자면, 복합연비는 뭐 10km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는 다륜 구동 기준으로는 7, 8km 정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타면서 느꼈던 또 치명적인 단점은 감가예요. 제가 샀을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 줬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5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1년에 500만 원씩 떨어지니까 저는 그냥 후다닥 팔아버렸죠. 이렇게 또 단가가 큰 이유는 수요층이 아무래도 좁거든요. 이 차 가격에 비해서 유지비나 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또 부담스러운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단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출퇴근을 하는데 좀 편안한 차가 필요해요, 예쁜 차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또 완전 이득인 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DH가 지금 RG3보다 녹이 많잖아요, 항상. 근데 이 정도면 탈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이 정도면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부에 누유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탈착하고서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제네시스는 관리를 하는 차주였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오일이나 뭐 냉각수를 이제 10만 정도 됐을 때 한번 갈았나 안 갈았나,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미션 오일은 누유가 살짝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션 오일 갈면서 그냥 팬 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소모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네.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엔진 미션, 후크랑크 부분에 여기 누유 있다. 누유가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 차들도 그렇고 여기 참 누유가 많이 생겨요. 이게 지금 작업비 한 50만 원, 60만 원 하나요? 네, 그 정도 하죠. 그쵸. 여기서 놀라운 거는 수입차는 뭐 하나 뜯으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좀 이제 비싸다 하는 게 50만 원, 60만 원인 거예요. 제네시스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상부에서 안 보이는, 밑에서 봐야지만 보이는 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가센터까지 만들어서라도 이제 리프트를 보여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헤드 가스켓이 살짝 누유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근데 헤드 작업은 누유 잡으려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헤드는 기본 100단이 그쵸. 헤드 부분 말고는 다른 네. 데는 뭐 누유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헤드랑 그럼 이거랑 같이 작업을 해도 100만 원 초반이겠네요. 그렇죠. 100만 원은 우습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 좋았다, 이렇게 좀 리얼하게 누유도 있고 해줘야 좋은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누유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차주분과 협의를 해서 이제 수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면 너무 비용이 비싸서 못 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또 좋은 차를 골라 드리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오늘 제가 이 차량을 추천을 한 거는 차종을 추천드린 겁니다. 이 차를 사셔야 된다라고 홍보해 드린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의 스펙은 좋다, 근데 차를 이제 시운전도 해보고 리프트를 떠봐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말이 길어진다. 아무튼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점검을 통해서 차량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제네시스나 뭐 다른 차들 문의 있으시면 항상 상단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특히 이제 좀 저렴한 제네시스가 있어서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 아쉬운 상황으로 이 차는 판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또 괜찮은 비슷한 금액대 차량을 골라보러 가보겠습니다.